안녕하십니까. 이 강 바로가기 아이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죠. 자, 여기서 바로가기 메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보시면 나오지만, 자, 이 휴지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처음 설치될 때 유일하게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절대 변화하지도 않고, 대신에 요즘 이제 이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 변경도 안 됐었는데 지금 이름 변경은 가능합니다. 휴지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일반 폴더가 되겠죠. 그 외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요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자, 이거는 원래 이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도 엑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좀 게으르죠. 그래서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은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꺼내 놓은 거예요. 꺼내놔서 얘를 지우더라도 원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내용을 보시면 나오지만,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게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그럼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자, 바로가기 아이콘 확장자는 LNK로 저장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바로가기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개라는 말은 뭐냐면, 굳이 좀 전에 만든 것처럼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라는 게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두 개, 세 개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만들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 되는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삭제를 해도 원본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은 그냥 내가 편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꺼내놨을 뿐이지, 이 내용을 지운다고 해서 원본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기가 가능한 것들이 또 뭐가 있느냐? 실행 파일이 있고요. 그냥 일반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그래가지고 뭐 프린터라든가 뭐 이런 장치 관련되는 드라이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폴더, 그죠? 폴더, 그 다음에 프린터,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가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지선다의 문제에서 바로가기로 만들 수 없는 것은 뭐냐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형태도 있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요? 삭제를 하더라도 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것도 사지선다의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 뭐 속성창에 대한 내용은, 바로가기 아이콘 안에 속성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상 파일, 그 다음에 대상 형식, 자, 대상의 파일과 대상의 형식과 그 다음에 대상의 위치,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있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에 할당되어 있는 디스크의 크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만든 날짜, 그죠? 수정한 날짜, 그 다음에 액세스, 그러니까 접근한 날짜죠. 그죠? 액세스한 날짜까지도 확인 가능한 게 바로 속성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은 지금 본인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의 아래쪽에 있는 이 창이 바로 작업 표시줄입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보면 시작 메뉴라든가, 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한글이라든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여기 존재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원래 여기 있는 이 작업 표시줄은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작업 표시줄 잠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잠금을 해제를 딱 하고 여기 가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면 50%까지도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화면 전체에서 50%까지 이 작업 표시줄을 차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에서 존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작업 표시줄을 보통 잠가 놓습니다. 그죠? 잠가 놓고 그 외에는 이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좀 전에처럼 작업 표시줄 잠금을 해제하면 작업 표시줄은 상, 하, 좌, 우 어디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쪽이든 좌측이든 우측이든 아래쪽이든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이 위치는 항상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래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업 표출은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부분이다. 자,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아래 한글, 엑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크로바트, 인터넷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실행되고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작업 전환을 한 번에 클리어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서 인터넷 바로 들어가고 싶어. 인터넷 딱 찍어버리면 인터넷 화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있는 아크로바트를 누르면 아크로바트 화면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 전환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작업 표시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외에도 아까 말했는 것처럼 상하 좌우로 옮길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작업 표시줄, 그 다음 숨겨진 아이콘 표시, 그 다음에 시스템 아이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외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하 좌우 이동할 수 있다. 화면 크기에 50%까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선다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자동 숨김 기능도 있다. 이놈을 밑으로 숨겨요. 왜냐하면은 화면 전체로 봤을 때 아래에 있는 이 화면까지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숨김도 이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마우스가 위로 쫙 올라가면은 여기에는 시작 표시줄이 나타나지 않고 다시 마우스를 내리면 시작 표시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다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진도가 나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설명으로 그냥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을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작업 표시줄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자, 여기서 말하는 빈 공간이라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작업 표시줄 잠금을 해제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해제하고 난 뒤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실행 중인 프로그램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터치하면 작은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온다. 이거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보면 인터넷 화면이 살짝 나타납니다.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여기 가면은 이 화면도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 기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작업 표시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살짝 보고 싶다. 이렇게 가면은 작은 화면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의 앱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점프 목록이 나타난다. 그죠? 자, 여기서 점프 목록이라는 건 어쨌든 작업 표시줄 시작 메뉴에서 앱 마우스 오른쪽 요 시작 메뉴입니다. 그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목록들이 쭉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실습을 통해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 되고 그 외에도 작업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들은 좀 전에 봤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단식 배열도 있고 가로 정렬도 있고 세로 정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옛날에는 문제들이 좀 단순하게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워낙에 복잡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막 새로운 메뉴들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나 또는 뭐 참고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내가 판단했을 땐 좀 쉽다라고 생각하면 요거는 조금 파고 들어가시고 너무 양이 많아서 귀찮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십시오. 시험은 6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굳이 아주 복잡한 거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목숨이란 말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시작 메뉴라 그러는데 시작 메뉴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ESC를 누르면 나타나는 메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시작 메뉴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들어있는 프로그램들,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설정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기계적인 부분들의 내용을 갖다가 뭐 프로그램 실행에서부터 시작 설정까지 가능하도록. 자, 이거 딱 누르면 누르자마자 여기 보면 설정 화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진도 있고요, 문서도 있고요, 그죠? 뭐 전원까지 끌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이 나타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작 메뉴입니다. 그래서 시작 메뉴와 관련되는 내용은 한번 본인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앞에 1장에 설명했는 것처럼 시작 메뉴를 누를 때는 윈도우 키를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ESC를 한꺼번에 눌러도 시작 메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단추, 그러니까 이 시작 단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눌러도 마찬가지로 시작 메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작 메뉴들은 나타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윈도우가 시작하는 과정에서 난 이 프로그램은 꼭 무조건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왜? 항상 자주 쓰는 거다 보니까 굳이 내가 들어와서 더블 클릭을 눌러서 프로그램 들어가기 싫고 무조건 윈도우만 뜨면 이 프로그램이 제일 앞에 무조건 떴으면 좋겠어 했을 때 시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차례대로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순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나오죠, 그죠? 자, 자동 실행을 원치 않은 경우에는 뭐 컨트롤 시프트 ESC 눌러가지고 앞에 단축키가 있었죠, 그죠? 작업 관리자 창에서 강제를 종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지스터리. 자, 레지스트리죠, 그죠? 스트리. 자, 레지스터리는 이게 조금 나중에 뒤에 하드웨어 쪽을 배우러 가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레지스터 그래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는 CPU를 갖다가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용어로는 그거와 관계없이 레지스트리라고 하는데요. 윈도우라는 이 운영체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윈도우의 모든 환경을, 그죠?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각종 시스템과 관련되는 내용, 그 다음에 관련 정보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계층적 구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시스템을 원활하게 만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방법은 시작 메뉴 눌러가지고 윈도우 시스템에 들어가서 실행을 한다든가, 또는 직접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실행에 들어가서 ms config, ms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onfiguration, 그러니까 환경,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config라는 용어를 써도 직접 레지스터리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레지스터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지스터리는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에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오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만질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레지스터리 키와 레지스터리 값을 추가 및 편집, 그죠? 편집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복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복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리 이상이 있을 경우에 윈도우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긴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시험에 출제에 나온다라는 거는 좀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도 강사이긴 하지만 이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해를 할 것이냐, 저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죠? 자, 이해하려고 보면은 말 그대로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레지스터리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 IRQ. 이 IRQ는 뭐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 용어의 개념인데, 요것도 뒤에 가면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뭐 IRQ, 그 다음에 IO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뭐 그런 개념이구나. 그 다음에 DMA도 마찬가지로 뒤에 가면 또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부분이 바로 레지스터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작업관리자는 아까 처음 하도 1작업에서 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컨트롤 알트 ESC를 치고 들어가면은 바로 작업관리자라는 창이 나왔죠, 그죠? 그럼 작업관리자 창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내용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확인할 수가 있어서 컨트롤 시프트 ESC였나요?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컨트롤 알트 ESC가 아니고 컨트롤 시프트 ESC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프로세서라는 건 CPU죠, 그죠? 프로세서를 지금 뭘 쓰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성능, 앱 기록,
시작 프로그램, 사용자, 세부 정보, 서비스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출제를 해요. 자, 다음 중 작업 관리자 창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런 문제를 내요. 그러면은 1번 프로세서, 2번 앱 기록, 3번 시작 프로그램, 4번 내 컴퓨터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내 컴퓨터라는 내용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게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관리자 안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강의를 하는 저도 이렇다,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사실은. 그죠? 못 외우는데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요 문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구나, 이 문제가 여기서 조금 난해하게 나오는구나 하는 게 판단이 되면 이 문제 역시 굳이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과감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하는 사람이 포기라는 말을 하니까 자꾸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60점만 맞으면 되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핵심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핵심 중에 이제 아까 봤는 것처럼 방법들이 컨트롤 알트 D키를 눌러가지고 뭐 하는 방법도 있고, 컨트롤 시프트 ESC 키를 눌러서 하는 것도 단축키가 있더라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 또 뭐가 있냐면은 MS config라는 걸 눌러가지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더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럼 요 부분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윈도우 탐색기와 관련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왜? 아까처럼 이런 뭐 작업 관리자가 또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은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파일 탐색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험과 관계없이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파일을 뭐 다른 데다가 옮긴다든가 또는 복사를 한다든가 또는 삭제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일 탐색기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자, 파일 탐색기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장착된 모든 디스크 드라이브 및 폴더 관리 등 시스템의 전반적인 정보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폴더 생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료를 이동한다든가, 복사를 한다든가, 삭제를 한다든가, 그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러면 자,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파일을 복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복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계층 구조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또 여기서 또 예를 들면은 뭐 이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존재하도록, 그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바로 계층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료를 저장할 때 대표되는 이름을 가지게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파일 탐색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탭은 탐색 창이 표시되고 오른쪽은 폴더 창이 표시된다 이러는데, 아까 봤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탐색, 그 다음에 폴더들이 쭉 나타나죠. 그죠? 예? 탐색과 폴더들이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파일 탐색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 되고,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가 열리면서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바로가기, 그러니까 바로가기라는 게 이제 오른쪽 마우스로 나타나는 거죠. 자주 나타나는 거는 파일과 폴더, 가장 최근에 사용한 내용들이 이제 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는 오른쪽 단추 눌렀을 때 또 나타납니다. 오른쪽 단추 눌렀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 단추 누르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복사도 할 수 있고, 잘라내기도 할 수 있고, 뭐 보내기도 할 수 있고, 뭐 삭제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참고로 보시고요. 요것도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라는 거는 이게 리본이에요. 이게 리본입니다. 이게 리본입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리본입니다. 자, 리본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탐색기 창에 들어갔을 때 봤지만 요런 그림이라든가 요런 그림은
자, 탐색기에 봤을 때, 자, 여기 예를 들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요런 그림들이 있죠. 요거는 또 뭐냐면은 하이 폴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요 안에 들어가면 요 안에 또 하이 폴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밑으로 열어 되어 있는 거는 이 하이 폴더가 이렇게 있으니까 들어가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안에 들어가면 또 하이 폴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내용들이 그림처럼 하이 폴더가 존재하는 의미이다. 그 다음에 클릭하면 하이 폴더를 열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죠. 그 다음에 하이 폴더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었던 내용을 다시 감추고자 할 때, 자, 예를 들면 아까처럼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여기 들어가는 거, 요 놈을 딱 찍으면 감춰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되면 없어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과 관련된 내용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내용은 파일명과 확장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파일명은 만약에 사진이라면 뭐 몇 월 며칠 무슨 사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파일 형식이 들어가 있죠. 근데 사진은 그냥 사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사진이라는 어떤 확장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진은 여러분들 JPG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JPG가 사진과 관련된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사진과 관련된 내용이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BM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어쨌든 확장자라는 거는 그 파일의 성질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 되는데요. 파일명은 1장에서도 배운 것처럼 255자까지 가능하고 공백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특수문자를 왜 사용을 못하냐면 별표라든가 물음표라든가 세미콜론이라든가 슬래시라든가 동표 표시라든가 꺽쇠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윈도우가 약속되어 있는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인터넷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슬래시 www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죠. 슬래시라는 기능은 그걸로 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표라는 개념은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뭐 모든 파일을 찾는다 그랬어요. 모든 걸 의미할 때 쓰는 게 별표입니다. 또는 물음이라는 건 또 뭐냐면은 내가 컴퓨터 안에 가나다로 시작하는 건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가나다 별표 딱 하면은 앞에 있는 글자가 가나다로 시작하는 건 다 찾아주는 거예요. 다 찾아주는데 물음표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잘 모르니까 가나다 물음, 그러면 가나다 물음표를 한 개를 해놓으면은 가나다 라가 있다면 라를 찾아주고 가나다로 그러면 로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음표를 두 개를 달면은 파일명이 두 자 더 있는 거, 물음표를 세 개를 달면은 세 자 더 있는 거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 되는데 별표는 다릅니다. 별표는 가나다 별표 이렇게 하면 가나다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를 다 찾아줍니다. 뒤에 있는 글자가 한 자가 되든 두 자가 되든 세 자가 되든 뭐 250자가 되든지 간에 가나다로 시작하는 내용은 다 찾아줄 때 쓰는 게 바로 별표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 물론 배우지만 요게 이미 벌써 컴퓨터에서 약속된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폴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폴더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자, 이 안에 들어가면은 또 그 안에 파일들이 있으면 나타나는 거고요. 또 이 안에 또 들어가면 여기 또 폴더가 또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게 폴더입니다. 이 폴더라는 건 어쨌든 뭐냐면은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하는 이름. 그죠? 자,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폴더는 서로 관련 있는 파일들을 저장하는 장소다. 그죠? 이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죠? 이게 가장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처럼 뭐 이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사도 할 수 있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그죠? 자, 요거. 동일한 폴더 안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존재할 수 없다. 컴퓨터는 아주 똑똑한 기계이긴 하지만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를 들면은 큰 동안이가 있고 작은 동안이가 있으면 야, 니 큰 동안이에, 니 작은 동안이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결정을 해서 암암리에 그렇게 가능하지만 컴퓨터는 니 작은 A에 니 작은 B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폴더 안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은 사지선다행에서 이제 폴더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동일한 폴더 안에 같은 이름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틀리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폴더를 만드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뭐 요거는 뭐 홈에서 새로 만들기에 가서 폴더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 리본 메뉴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또 마찬가지로 바로가기 메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바로가게 되죠. 새로 만들기에 가면은 이렇게 폴더가 나타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행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파일 탐색기의 상단에 빠른 실행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폴더를 누릅니다. 만약에 탐색기 안에 들어가면 탐색기 안에 이렇게 새 폴더라고 있습니다. 그죠? 요걸 눌러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 되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단축키라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N N이라는 게 U죠.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N을 눌러도 단축키가 그러니까 폴더가 나타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N 그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새 폴더가 이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리한 부분이라고 보시겠죠. 그죠? 자, 폴더도 마찬가지로 이름 바꾸기도 되고 다 됩니다. 그죠? 근데 이름 바꾸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특수 문자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는 도중에 ESC 누르면 취소되는 거예요. 그죠? 취소되는 거고, 자, 윈도우 내에 이름을 바꿀 때는 여러 개를 동시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바꿀 때 바꾸긴 바꾸는데, 그죠? 바꾸긴 바꾸는데 이렇게 동시에 예를 들면은 A라는 내용, B라는 내용, C라는 내용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개씩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F2번은 단축 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일을 보면 우리가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복사가 되는 거고 컨트롤 X, 컨트롤 V를 하면은 이동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특정 내용을 복사를 하고자 할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선택할 때는, 자, 이걸 누르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제일 아래 걸 누르면 연속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놓고 컨트롤 C를 딱 눌러요. 컨트롤 C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넣으려고 컨트롤 V 하면은 이 내용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복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컨트롤 X를 누르면, 자, 그림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자, 지금 요 부분을 보시면 나옵니다. 요 부분을 보시면, 자, 요 부분을 보시면,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얘들을 누르고요. 얘들 누르고 컨트롤 C를 누르면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컨트롤 A를 누르면 요 그림을 잘 보십시오. A가 아니라 컨트롤 X를 누르면 희미해집니다. 이건 뭐냐면은 당신이 지금 이 파일을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고 난 뒤에 다른 데다가 컨트롤 V를 하면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옮기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복사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동은 컨트롤 X, 컨트롤 V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을 갖다가 옮깁니다. 그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처럼 여기 가서 동영상이라는 폴더에 가서 자, 연습 1번하고 연습 2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연습 1번을 눌렀고요. 그죠? 연습 1번을 눌렀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예를 들어 가지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엑셀 있죠? 같이 이제 복사가 됩니다. 그죠? 근데, 좀 전에 봤는 것처럼, Shift 누른 상태에서 옮기게 되면, 이놈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죠?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복사, Shift 키를 누르면은 이동, 이래 됩니다. 그래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뭐 어떻게 나오냐면 이동과 복사에서
컴퓨터 안에 A라는 드라이브가 있고 B라는 드라이브가 있어요. 드라이브라는 말은 이제 디스크, 저장장치죠. 보통 요즘 저장장치는 A, B가 없습니다. C라는 디스크가 있고 D라는 디스크가 있어요. 있으면 C의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D 디스크에다가 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그냥 마우스로 잡아서 끌어다 갖다 놓으면 복사가 됩니다. 근데 이동을 하려면은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같은 디스크 내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거는 복사가 되는 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죠? 복사가 되는데 안 누르고 그냥 옮겨버리면 이동이 되어버립니다. 이동이. 그래서 같은 디스크 안에서 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옮겨 주셔야 되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시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디스크 안에서는 그냥 갖다 당겨버리면 이동이 됩니다. 그죠? 이동이 되는데 시프트 눌러두면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는데 다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갖다 당기면 아까 말한 복사가 된다 그랬죠. 반드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디스크로 당겨줘야 되지 옮기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실습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1작업에서 설명했는 것처럼 바로가기 파일만 이용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요 부분은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 두세 개 정도 풀어보면 복사는 이렇게 되고 이동은 이렇게 되는데 Shift와 컨트롤 이렇게 쓰고 같은 디스크 안에서는 이렇게 되고 다른 디스크 안에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을 문제를 이해하시면 조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더 옵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폴더도 마찬가지로 폴더에 들어가면 자, 이게 폴더입니다. 그죠? 폴더에 들어가면은 폴더에 대한 내용 오른쪽 마우스 누르거나 아니면 옵션이 나타나겠죠. 그죠? 예, 그래 되는데 폴더 옵션도 마찬가지로 자, 폴더 옵션은 파일 및 폴더가 작동되는 방식과 컴퓨터 항목을 표시하는 방법을 변경하고 폴더에 관한 각종 옵션을 지정하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폴더 옵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파일에서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을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폴더 옵션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기 쭉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에서 여러가지 있지만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의 내용은요. 휴지통입니다. 휴지통은 꼭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휴지통은 제가 1작업에서 설명했는 것처럼 작업 도중에 삭제된 내용을 임시 보관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임시 보관하는 거라 그랬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필요한 경우에 복원도 가능합니다. 그죠? 복원 가능한 거고 임시 보관 장소죠. 그죠? 각 드라이브마다 그러니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있으면은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 부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복원시킬 경우에 경로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 복원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처럼 경로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냥 복원하면은 지웠던 그 원 위치로 돌아가서 이렇게 복원이 됩니다. 휴지통 내의 파일의 실행 작업과 이름 변경 불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휴지통 안에서 파일을 실행한다. 그것도 뭐 하려고 휴지통을 합니까? 그죠? 원 상태, 원 위치에 있어야 되지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 되고 이름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예전에는 이름 변경이 안 되는데요. 지금은 휴지통도 F2번 키를 이용해 가지고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하지만 단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은 이름 변경할 수 없다. 앞에 이야기했죠. 그죠? 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휴지통을 여는 방법은 휴지통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그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해도 되고요. 이런 건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 삭제되는 경우. 자, 이겁니다. 자, 휴지통에 많은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파일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비워버렸습니다. 비워버려도 복구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배웠는 것처럼 1장에서 배웠는 것처럼 Shift Delete 키를 눌러서 삭제하는 경우도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 이동 작업으로 덮어쓰기 한 경우, 덮어쓰기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름이다 보니까 복원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들고 다니는 플로피 디스크, 그 다음에 USB 메모리, 그 다음에 도스 상황, 그러니까 윈도우 상황이 아니라 프롬프트, 명령 상황,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상황,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직원이 사무실 안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들고 다니는 USB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거기서 지웠는 내용을 컴퓨터가 기억한다?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복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 되고, 그 다음에 휴지통 속성창에 들어가 보면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라는 체크가 있습니다. 이놈을 체크를 해도 휴지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완전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휴지통의 크기가 104기가 중에 기본적인 10기가를 할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놈을 0으로 바꿔버리면 휴지통에 저장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삭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휴지통에 내용이 복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휴지통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은, 라이브러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PC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여러 위치에 있는 같은 유형의 폴더를 모아가지고 구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이다. 한 라이브러리에는 최대 50개까지 폴더를 포함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뭐 기본 라이브러리로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메모장입니다. 메모장은 말 그대로 메모만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메모만 가능한 거다 보니까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것처럼 편집이 불가능해요. 편집이. 자, 이거 뭐 말이냐면 워드 프로세서는 들어가면 영진.com 이기적인 뭐 이랬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기적인 얘만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얘만 이렇게 커집니다. 얘는 그대로 있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메모장은 여기 텍스트 문서가 메모장입니다. 메모장은 메모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영진.com 이기적인 뭐 이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기적인 얘만 선택을 합니다. 서시에 갑니다. 글꼴에 갑니다. 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글자를 72를 키워요. 키웠어요. 같이 커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메모장은 말 그대로 메모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집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장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서식이 없습니다. 없고 기본 텍스트 편집만 가능하고 확장자는 txt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림, 차트, OLE 삽입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OLE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오브젝트 링키지 에디터 그래가지고, 자, 아래 한글이라는 이 한글 안에 그림을 갖다 삽입하고 싶다. 그죠? 그림에 들어가가지고 특정 그림을, 그죠? 이렇게 삽입하려고 마음먹으면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삽입할 수 있는데 메모장은, 그죠? 메모장은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삽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웹페이지용 HTML 문서를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 되는데 요것만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다 되는 게 참,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안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메모장은 64kg 이상의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이 정도도 안 됐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용량이 워낙 크시다 보니까 이 이상까지도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기는 상태 표출 실행을 설정해 가지고 상태 표출이 추가되어 나타나는 현재 커서의 라인과 걸럼 번호를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과 날짜도 알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이런 거 바꿀 수는 있는데 이제 아까 말한 크기나 이런 것들이 지정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변경은 가능하나 글자색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죠? 글꼴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크기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은 여기서 같이 커진다라는 거지 특정 부분의 크기가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식 변경 문서 전체 단위로 이루어지며 부분적인 변경이 되지 않는다. 좀 전에 말했죠, 그죠? 부분적인 변경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동 줄 바꿈이라든가 찾기, 바꾸기 이런 것들은 기본 제공합니다. 워드 프로세서처럼요. 그 다음에 뭐 용지, 방향, 여백, 머리글, 바닥글, 미리 보기 설정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단 나누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단 나누기 안 된다는 거고, 문서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편집, 이동, 컨트롤 G를 실행하면서 문서에 줄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상태라도 특정한 줄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문서가 많을 경우에 특정한 정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또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메모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그림판은 말 그대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할 수도 있고 그림을 읽어올 수도 있는 게 바로 그림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확장자는 윈도우용은 PNG로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비트맵 그래가지고 BMP도 있고요. 여기 BMP 있죠, 그죠? 그 외에도 확장자들이 뭐 JPG, GIF, TIF, BMP, 뭐 DID, 뭐 BID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 파일들이 왜 이래 D 확장자들이 종류가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지구상에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파일 이름들을 갖다가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림판에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뭐가 있냐면, 자, 그림판에서는 뭐 Shift 키 누르면은요, Shift 키 누르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입력에 가서 네모를 그립니다. 직사각형입니다. 그런데 Shift 누르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원도 마찬가지로 그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타원이 되지만 Shift 누르면은 정원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Shift 누르면은 정사각형, 정원 이런 것들을 같이 그릴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3차원 그림까지도 그릴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자, 이 명령 프롬프트는 MS-DOS 명령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MS-DOS 형태대로 명령을 하려고 하면 요 위치에서 cmd라는 명문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MS-DOS 상황의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컴퓨터 안에 있는 특정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dir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date라고 치면은 뭐 날짜가 나타나기도 하고, tim이라고 치면은 시간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화면이 너무 어지럽다 cls 치면은 화면이 깨끗이 지워지기도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윈도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러면은 exit를 치고 엔터를 치시면 윈도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이래 되는데, 어쨌든 명령 프롬프트는 직접 이렇게 명령을 쳐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exit 치면 들어갑니다. 자, 기본 프린터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우리 집에 컴퓨터는 한 대인데 내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내다 보니까 레이저 프린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잉크제트 프린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출력하는 포토 프린터도 있고, 이렇게 여러 대의 프린터가 있으면 그 중에 그래도 항상 자주 쓰는 프린터가 있다면 그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본 프린터라는 거는 두 대를 설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 대의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대만 지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 되고, 그러면 나머지 두 개 프린터는 사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직접 파일에 가서 인쇄에 가서 인쇄 간 다음에 인쇄해서 예를 들면 인쇄할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기본 프린터다 그러면은 직접 가셔가지고 지금 쓰고자 하는 프린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어쨌든 그게 아닐 때는 무조건 기본 프린터로 설정되는 게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쇄 관리자 창에 대한 내용들은 나오지만 인쇄가 실행될 때 인쇄 작업 중인 내용을 보면서 작업 표지줄의 알림 영역에 프린터 모양과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인쇄 관리자 창을 연다. 인쇄가 완료되면 아이콘이 사라진다. 이러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내용을 프린트하면 여기 인쇄 모양이 프린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인쇄 관리자는 인쇄 대기열에 있는 문서의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취소 및 일시 중단, 중지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할 수도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인쇄 중인 문서가 인쇄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문서의 인쇄가 있을 경우 인쇄 대기열에 쌓이게 된다. 그죠? 자, 인쇄 대기열이 쌓이게 된다는 거고요.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도 중간에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보면 불가능한 게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가 보면은 뭐 없다라든가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틀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프린터 공유라는 말이 있는데요. 프린터 공유라는 거는 만약에 내 컴퓨터가 프린터와 1대1로 연결된 상태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럴까 로컬 프린터라고 합니다. 로컬 프린터라고 하는데 이 1대1로 연결되는 프린터 외에 만약에 네트워크 상황에서 다른 거와 연결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는데 그럼 그런 과정에서 일단 공유라는 개념은 내하고 연결되어 있는 로컬 프린터를 다른 네트워크 프린터와 서로 연결해 가지고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부분이 바로 프린터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내 컴퓨터를 직접 경유하지 않더라도 프린터 자체에 네트워크 설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독립적으로도 프린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프린터 공유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장에 대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